우리가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21 곱하기 19 이것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20 플러스 1, 20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400 마이너스 1이지 399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15 곱하기 15를 해봤더니 너희들이 이걸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봤더니 10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의 제곱 플러스 2배의 5 곱하기 10 곱하기 5 10 곱하기 5 플러스 5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225가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25의 제곱 해볼까요? 20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잘 봤더니 2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0 곱하기 5 플러스 5의 제곱이네요. 오케이? 잘 봤더니 625가 돼요. 이거 좀 다르게 써볼까? 이거 있잖냐? 20을 묶을게요. 20을 묶었더니 앞에 20이 남고 뒤에 10이 남네. 20 곱하기 30이에요. 10을 묶었더니 10이 남네. 10 곱하기 20이에요. 10 곱하기 20. 20 곱하기 30이니까 625예요. 좀 재밌나 이거? 그래서 너희가 45의 제곱을 구해줄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 1225예요. 그런가? 왜냐면 봐봐. 40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는 건데 40의 제곱 플러스 2배 45가 되는 거고 플러스 5의 제곱이거든. 똑같이 뭘로 묶어요? 40으로 묶어봤더니 40에 40 플러스 10이 되는 거 보여요? 4 곱하기 5잖냐? 그러니까 얘가 2025예요. 왜? 미안. 202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도 곱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째 너희들 표정이 안 좋더라. 1도 큰 거 곱해가지고 25만 적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55의 제곱은 바로 나와. 302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 곱하기 6, 25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등장할 수 있냐면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어. 혹시 2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을 구해주세요. 이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다 곱할 수도 있겠지만 곱할 수도 있어. 근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앞에다가 2-1만 곱해주면 1을 곱해주는 거지. 어차피 1을 곱해주는 거잖냐. 한번 곱해주나 마나 어차피 똑같은 수인 거야. 합차 공식이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다?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이거 계산하고 있지 마. 알겠지? 알겠어요? 2의 16제곱 내가 어렸을 때 2의 100제곱까지 계산해 본다고. 이거 초등학교 때거든. 혼자 이렇게 막 써가지고 2의 40 몇 제곱까지 했어요. 50제곱까지 했던가. 진짜 이거 공책이 이만큼 돼. 적지 마세요. 알겠지? 집에서 내가 해봤다니까 너희도 해보고 싶겠냐? 하지 마세요. 컴퓨터 그냥 쳐봐. 나중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엑셀 넣으면 얘가 이제 쭉 끌어가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거든? 근데 이제 XXX 막 이렇게 나와. 걔도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지. 칸 속에 다 표현을 못합니다. 라는 거. 아무튼 이런 것들은 거듭 제곱으로 쓰세요라는 거야. 세 자릿수가 넘어가잖냐?
그럼 웬만하면 거듭적으로 써버리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눗셈을 해봅시다. 우리의 숙제 지웁시다. 나눗셈은 우리가 이제 뭐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이 있을 거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간단해. 2x의 세제곱 y를 나눴어. 엄마? 천천히 쓰자. 3x의 제곱 y의 4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 이제 이거 해봤지? 중딩 때 해봤잖냐? 3분의 x의 제곱 y의 4제곱분의 5 4제곱 왜 그렇지? 4제곱분의 2x의 세제곱 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y의 세제곱분의 2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해. 그 다음에 다항식을 전항식으로 나누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를 나눴어. 3x의 제곱으로. 오케이? 이 식을 이걸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가 3x의 제곱분의 x의 4제곱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니까 각각을 나누어 쓸 수 있지? 그렇지? 각각을 나누어 쓰게 된다면 얘가 3분의 x의 제곱 x 3x 제곱분의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안 배웠나? 배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제 우리들이 할 거는 이거예요. 다항식으로 나눠졌습니다. 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똑같아. 어떤 부분이 똑같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54 나누기 7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눴잖냐. 54를 7로 이렇게 나누지? 그렇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66으로 하자. 오케이? 66으로 합시다. 바꾸면 가끔 화나냐? 그러면은 7, 9, 63? 63이고 3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몫이 9고 나머지 3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더 중요한 식은 무엇이었냐면 66이라는 수를 7로 나눴더니 몫이 9고 나머지가 3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검산식 있잖냐?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었어. 여기에서 무엇과 무엇을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몫과 나머지를 표현해 줄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지. 오케이? 나머지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나눠주는 것. 제수라고 불렀잖아요. 제수. 얘를 피제수라고 불렀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아무튼 이 제수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뭐보다? 7보다 더 작은 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이 아이디어가 비슷해. 그러니까 다항식을 어떤 문자로 쓸게요. 어떤 다항식을 나눌 거야. 이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눌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몫이 Q고 나머지 R이다 라고 했으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겠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건 그냥 예시였고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A라는 것은 B로 나눴더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런데 이 조건이 있었잖냐. 제수하고 나머지에 대한 조건. 오케이? 나눠주는 수하고 나머지에 대한 조건. 오, 괜찮지? 안 다쳤어? 오케이. 우리가 이 나머지는 나눠주는 수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건데 식으로 표현됐잖아. 식으로 표현됐는데 더 작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R 차수가 B의 차수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오! 갑자기 엄마 보고 왔어? 아니지. 그럼 집중하세요. 어떤 식을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인데, 이 나눠지는 수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다? 차수가 더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직접 한번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 이거 사실 봐봐. 이거 이제 몫이 영어로 쿼션트야. Q 리마인더인가? 리마인더? 영어로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발음이 너무 후졌냐? 아무튼 그래서 QR 이걸 웬만하면 쓰는 거야. 무조건 이걸 쓰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보자. 혹시 이 B가 3차식이야. 그러면 R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2차 이하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차 이하니까 R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나눠주는 식이 2차식이에요. 그러면 R을 이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딱 보이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2차 이하. 1차 이하.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나눠주는 게 몇 차식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의 형태가 결정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직접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눠볼 건데 이러한 식을 나눌게요. 예를 들어서 쓸게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것을 나눌 거야. x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것은 직접 여기다 나눌 거야. 그럼 한번 봐봅시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쓸 때 어떻게 쓴가 잘 봐봐. 지금 한 칸을 빌 거예요. 나눌 건데 한 칸을 비웠지. 2차가 3x 2차가 없으니까 그 2차식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2차식 자리를 비워놓고 쓰겠습니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나누는 식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을 해서 이 앞을 맞출 거야. 오케이? 4제곱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렇지? 그럼 얘를 이제 뭐해? 지금 똑같이 처리하겠지? 빼겠지? 뺐더니 뭐가 돼요? 4x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이거랑 맞춰주려면 뭘 곱해줘야겠어? 4x의 제곱을 곱해줘야겠지? 그지? 4x의 제곱을 곱할게요. 4x의 제곱을 곱했더니 뭐가 돼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곱해지면 8x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빼봤어요. 빼봤더니 뭐가 돼요? 뒤에 내가 지금 빼먹고 적었네. 3x 플러스 7 빼봤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8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뭘 해줘? 8x를 곱해주겠지? 8x를 곱해봤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겠습니다. 빼봤더니 13x 플러스 7이 되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또 뭘 곱해줘요? 13을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3x 플러스 마이너스 26. 빼봤더니 뭐가 돼요? 3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몫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여기 위에 있는 게 그대로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나머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식을 항상 어떤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되냐면 검산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한번 잘 적어봅시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는데 몫이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x 하다가 8x 플러스 13 플러스 3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인데,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게 있다 그랬지? 나눠주는 수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더 작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보다 이 나머지가 차수가 더 작지? 응, 얘는 0차야. 없는 거예요. 1차지? 그래요? 차수가 더 낮은 식으로 나와야 합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낮은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를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봐보자. 이 성질이 뭐냐면, 봐봐. 내가 이것을 써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쓸게요. 다항식 A를 x-a분의 b로,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잠깐만, 이거 공간 활용 잘하자. a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예요. 그냥 r이라고 하자. 오케이? 어떤 당식이 이렇게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다항식 A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식을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몫이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axb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ax 플러스 b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렇지? 잘 봤더니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 줄 수 있네. 뭐 해주면? a를 곱해주면. 그지? 그냥 똑같은 식이니까. 혹시 여기에다가 a를 곱해줬으면 다시 a분의 1도 곱해줘야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 a분의 1 qx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r은 그대로 있겠네. 그렇지? 왜 여기서만 a 곱해주면 a분의 1을 곱해준 게 똑같은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되는 거예요? a분의 1 qx가 되는 거 보여요? 나머지가 뭐예요?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r이 이거보다 차수가 더 작다라는 게 보이지? 그렇지? 원래 작았으니까 1을 바꿔도 작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차수가 작기만 하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몫은 뭐가 될 것이고 a분의 1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몫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보이지?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거야. 다항식 A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qx고 나머지가 r이에요. 그러면 다항식 a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뭐가고?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 거냐면 A를 나눴어요. AX 플러스 B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면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다라는 것은 이거 A를 묶어서 밖으로 뺀 거지. 그지? A를 묶어서 밖으로 빼준 거예요. A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야. 오케이? A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몫이 A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제수보다 더 나눠주는 수보다 더 차수가 작습니다. 라는 거지. 원래 작았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야. 마지막에 나머지 형태도 확인했지. 이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때,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되네?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네요.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fx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지.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나눴을 때?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 2가 곱해졌으니까 뭐가 곱해져야 합니다? 2분의 1이 곱해져야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2가 곱해지면 2분의 1이 남아있네. 2분의 1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R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몫이 뭐가 될 것이고 몫이 뭐가 될 것이고 2분의 1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R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나눗셈의 한 가지 방법인데 조립제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조립제법을 한번 언급하고 뒤에서 다시 또 조립제법을 언급할 거야. 오케이? 조립제법이다 라는 걸 뭐냐면 어떤 식을 나눌 수 있다 라는 거냐면 이 나누는 수가 나누는 다항식이 다항식의 1차 항의 개수 이렇게 씁시다. 다항식이 1차식이고 1차 항의 개수가 개수가 1일 때 이거 왜 그래? 좀 마탱씨가 가버렸는데? 1 때? 이렇게 꼬그라지지? 뭐야. 이 말 안 먹는다. 내 말 안 먹어. 이게 애플이 꼭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거. 마음 아프지? 애플 보고 있냐? 기계를 똑바로 만들어야지. 개수가, 뭔 말 쓰다 말았지? 1일 때. 오케이. 1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쯤에 나눈 거 한번 해보자. 아까쯤에 이제 나눈 게 뭐였냐면, 이 앞에 있었지? 기억하세요? 이거 있잖냐?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얘를 조립제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눌 거야. 첫 번째 뭐를 할 거냐면, 개수를 적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쓰는 방법이 첫 번째 개수를 적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없어. 혹시 없잖아. x의 제곱항이 없잖냐? 없는 차수는 (0으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개수를 적을 때 먼저 어떻게 적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고 2고 0이네.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3이고 7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개수를 먼저 적어.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줄 건데, 두 번째 이 앞에 들어가는 수 있지? 앞에 들어가는 수는 무엇을 적어줄 거냐면, 이거 좀 밑으로 내립시다. 앞에 들어가는 수는 0이 되는 수를 넣을 거예요. x에다가, 그러니까 x-2이면 이거이면 2를 넣을 거예요. 2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다 적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잘 봐보세요. 맨 처음에 얘는 그대로 적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적어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는 2가 곱해질 거예요. 이 2가 곱해진다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수 있지? 이게 곱해질 거예요. 곱하기 2. 오케이? 그럼 2가 적히겠네, 여기. 그럼 그 다음은 얘는 뭐 해줄 거냐면 더해질 거예요. 4가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은 여기로 갈 때 뭐가 되겠습니다. 다시 또 2가 곱해지겠습니다. 8이 되네요. 그 다음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 한다고? 더해질 거예요. 8이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 다시 또 얘가 갈 때는 뭐가 될 거냐면 곱해질 거예요. 16이 되네요. 다시 또 내려갈 때 더해질 거예요. 13이에요. 이제 형태가 보이지? 다시 곱해질 거예요. 26이에요. 더해질 거예요. 3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박스를 칠 건데, 잘 봐봐. 이거 있잖냐? 1, 4, 8, 13 그대로 있어요. 1, 4, 8, 13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있지? 이때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이때만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써졌으면 이 식을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무엇을? 이 개수들을 봤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식을. 그렇지? 무엇으로 나눴더니 이게 2니까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오호 맞나? 상수항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다?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인데 미안. 너희들은 알고 있었지. 안 적고 있지 이미. 4차, 3차, 2차가 없지? 응. 이 식을 이 4제곱, 세제곱, 이 제곱이 없는 거야. 1차 상수항. 이것을 x-2로 나누었더니 상수항 1차, 2차, 3차. 이게 3차예요. x의 세제곱, 4x의 제곱, 8x 플러스 13이 되고 나머지가 3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다를 때도 쓸 수 있긴 하거든. 그건 나중에 배울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나눗셈을 직접 해봅시다. 이 나눗셈 해볼게요. 다시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이 식을 나눌 거야. 오케이? 이 식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직접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나눈다라고 했어요? x의 4제곱 3차가 없으니까 띄워놓고 적는다라고 했지. 7x의 제곱 12x 플러스 4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무엇을? x-3을. 그럼 맨 처음에 개수를 맞추네. x의 세제곱을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뺍시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예요.
3x의 제곱이 필요하네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이에요. 또 뺄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네요. 그러면은 2x가 이제 곱해져요. 2x가 곱해지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4예요. 뭐가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플러스 18인가? 뺐더니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항상 어떻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라는 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q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눠주는 것보다 차수가 더 작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계속 언급하잖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서 계속 언급하는 거야. 나머지는 나눠지는 수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조립제법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개수를 적는데 1, 없는 건 0. 반드시 없는 건 0이야. 오케이? 혹시 두 칸 비어있으면 둘 다 0으로 해줘야 돼요. 12, 4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겠지? 3. 1 그대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네. 곱하고 더하고예요. 나머지만 딱 적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써봤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라는 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나머지가 1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